쪽에 개발행위 허가 보세요. 자,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두세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제 밑에 보시면 1절에 개발이 허가 대상에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개발행위 허가제는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일정 개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개발 행위가 규모의 적정성 여부, 도시군 관리 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 여부 등 허가 기준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줌으로써 무질서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자, 구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도시군 계획구역, 즉 도시군 계획구역, 즉 도시적인 한정에서 실시하였으나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국의 모든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취지에 관한 설명이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행위 허가는 줄칩니다.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제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렇게 줄치신데,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도시공객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놨죠. 도시공객 사업이란 말 위에 쓰세요. 자, 거기는 허가 없이라고 쓰세요. 도시공객 사업은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먼저 개발행위다라는 말뜻부터 하셔야 돼요. 자, 개발행위다라는 것은 6가지 행위입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사두는 행위,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서 해야 되느냐?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허가는 필지별로 허가를 해 줍니다. 자,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사업이란 말이 붙였다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뜻이죠. 수천 필지 위에다가 자, 우리가 개발시킬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합니다. 자,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6가지 이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 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허가 없이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한다. 자, 그래서 시험에 물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건축물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자, 어쨌든 사업에 의한 저 6가지 행위는 허가 없이 해라는 뜻이죠. 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수천 수만 필지에다가 사업 행시를 개발하는데 일일이 허가 받으려면 허가 수천 수만 개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백 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박스에 보시면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법을 별도로 배웁니다. 자, 공작물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공을 가한 제작물이란 대표적으로 다리 같은 거, 교량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터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공작물입니다. 그거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다. 자,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자, 흙 깎기라고 되어 있죠. 흙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라 합니다. 성토는 흙 삭기, 흙을 삭는 걸 말하고, 정지라는 것은 울퉁불퉁한 것을 바르게 고르는 것이고, 포장은 시멘트나 아스팔트 같은 포장재로 덮는 걸 말합니다.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 이런 5가지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해가고, 이런 토지 형질 변경도 개발 행위입니다. 자, 갈로 하나 줄칩니다.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덮죠. 그것도 결국 행질 변경입니다. 그거는 허가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해라. 왜? 이거 허가받아라면 농사 짓지 말라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 흙, 모래, 자갈, 자,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건축자재 모래 퍼오죠. 강이나 바다에서. 또 건축자재로 석재, 채석장에서 캐오죠. 그걸 말합니다. 토지 분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토지 분할을 개발행위 허가 받아라 이 뜻인데, 거기에 1, 2, 3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토지 분할 말뜻부터 알아야 돼요. 자,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해야죠. 자, 그러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어떻게 나눕니까? 응?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어떻게 나눠요? 땅을 뭐 자를 수 있습니까? 자, 한 필지는 등기부 한 개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등기부를 여러 개로 자 편철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분할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 필지에 있는 자 토지가 뭐 예를 들어 500평이다. 그 등기부 하나 들어가 있죠. 그걸 100평으로 5개 분할한다면 이 등기부가 100평 단위로 5개로 나눠진다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등기부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어서 공시장부죠. 이걸 함부로 자 이 변동이 생기면은 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집니다. 이거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등기부 하나 돼 있는 걸 여러 등기부로 나누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췄을 때만 등기부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등기부를 여러 등기부로 나누는 걸 토지 분할이라는데 이게 왜 개발행위냐? 자, 한 필지로 돼 있을 때는 허가 하나 받죠. 자, 여러 개 필지로 나눠지면 허가를 몇 개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개 받습니다. 토지 분할이 됨으로써 허가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자 개발행위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토지 분할로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될 게 1, 2, 3이 있죠. 그런 3, 4월 이후 가면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는데 시험에는 묻느냐? 안 묻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왜? 출제위원도 묻기 곤란해요. 토지 분할 잘못 물으면 자기도 토지 분할 못하면서 예, 결국 엉터리 답을 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조건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 사놓는 행위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요 3가지 용도 지역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갈로 띄어넣으시고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사둘 때는 개발이 허가받아라 할 뜻이에요. 자, 그럼 녹지,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물건 사줄 때 허가받죠?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학군지역 이런 상업지역에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농림지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농림지역 같은데 이거 허가받아라면 농사 짓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주의하시고 밑에 보충학습은 3, 4에 가서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변경도 3, 4에 가서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허가받은 사항 변경도 뭐 최근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3, 4에 가면은 뭐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옆 페이지 가면은 169쪽에 개발인 허가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갔어. 자, 그 다음 페이지 3절에 개발인이 허가 규정의 배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물은 적도 없고 묻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제4절로 가서 개발인 허가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리로 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인지, 자, 그걸 비우는데, 자,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가 있겠죠. 자, 하려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허가 신청서, 이거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허가 신청서에는 첨부되어야 할 계획서가 있어요. 자, 4가지 계획서인데, 첫째,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 그 다음에 위해, 방지에 관한 계획서,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계획서,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기, 위, 한, 조에 관한 계획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계획서를 허가권자 첨부해서 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은, 자, 허가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기준이 5가지 있어요. 뭐 그 외에 세부 기준 3가지 각종 기준들이 맞는데 한 목에 다 던질 수는 없고, 뭐 그러면 뭐 또 안 오니까. 예. 오늘은 일반 기준 5가지만 먼저 배웁니다. 여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겠죠.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15일 내에, 자, 이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은 뭘 한다? 불허가를 하겠죠. 적합하면은 허가를 해줍니다. 자, 불허가나 허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아니면 국토 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 국토 이용 정보 체계는 우리 이메일이라 하죠. 자, 그래서 이메일 이거로 하면 돼요. 자, 그럼 허가를 받았습니다. 착공을 하겠죠. 자,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이 절차가 끝이 나요. 자, 이 절차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책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인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이 경우 다음은 3, 4월 달에 가서 배웁니다. 왜? 뒷부분을 배워야 그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럼 그것까지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허가 신청서에 기반 설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기오염 방지, 경관 조경하는 계획서가 필요할 때 넣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첫째, 이것부터 설명합니다.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서가 첨부돼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울산광시 시간 조성된 곳이죠. 이런 데는 이거 제출 안 해도 돼요.
이건 기반시설 다 있죠. 그냥 건물 설치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제출하는 곳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어떻습니까? 미개발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지를 개발해서 자 여기에 자 건물을 넣겠다. 자 그러면은 첫째 여기에 진입도 있어야 되죠. 자 상수도 있어야 되죠. 하수도 있어야 됩니다. 전기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죠. 자 이런 시설이 무슨 시설?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거예요. 자 이런 미개발 지역에서는 자 이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용지 확보할 건지 계획서가 들어가야 허가해 준다 이 뜻인데 자 이런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미개발지 있죠. 미개발지 같은 데서 토지를 여러분이 보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서 자 이런 미개발지에 매물이 나왔죠. 가서 이 토지가 그만큼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합격을 하고 중개업을 합니다. 335 야 내 미개발지가 하나가 야, 매물로 들어왔는데 현장 답사 가자. 현장 답사 가는 날은 소풍 가는 날이에요. 네. 온통 머릿속에 뭐만 들어가 있느냐. 예, 여기 가서 대충 보고 어느 가든에 가서 오늘 메뉴가 뭔데. 자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뭘 부를 건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야 뭐 좋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봐야 될 건 정작 안 봐요. 자 그래가지고 가든에 가서 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계약서를 턱 내밉니다. 예, 그래서 갑에게 턱 내미니까 갑이 예, 뭐 가서 봐서 좋더라 이가 찍어라. 그 찍었어요. 얼마 주고 샀느냐? 3억 주고 샀대. 자 그렇게 해서 그날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자 이제 여기 전원주택 지려고 하겠죠. 진입도로 갖춰야 되는데 자 폭 4m로 이기 거리가 100m입니다. 400제곱미터 땅을 사내야 돼 도로부지는. 자 땅 사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공사해야 되죠. 그래서 2억 들더라요. 상수도 연결해야 되죠. 5km 밖에 있더라요. 자 5km 밖에 있으니까 자 여기에 상수도 가는 매스레가 들어와야 되죠. 1억 들더라. 하수도 설치해야 돼요. 또 5천만 원. 전기 설치해야 되죠. 예, 5km 밖에 있으니까 전주를 큰 거로 100m에서 하나씩 시공해서 들어와야 돼요. 전주값이 자 300만 원 큰 거는 합니다. 곱하기 50개. 그럼 전주값만 얼마? 1억 5천. 시공비용 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2억. 자, 3억짜리 땅 하나 사놔갖고 이거 갖추는데 드는 돈이 얼마 들었어요 지금? 5억 5천 들었죠. 이런 땅 가치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은 건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죠. 그냥 가슴 속에 파묻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같은 바보를 기다리자. 내가 3억 샀으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는 받고 넘기려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 같은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위해 방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로도 있고 하수도 상수도 다 있고 전기까지 있더라. 요 부분이 나왔어요. 야 가보니까 도로 있네. 전기 하수 상수 다 있다. 야 들릉 사자. 그래서 5억 주고 샀어요. 산 한 면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허가 내려고 가니까 위해 방지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설계사한테 해서 여기 위해 방지 조치 설계도를 짜니까 산을 이만큼 깎아내야 된대요. 산 이만큼 깎아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축대 사야 된대. 산 한 면 전체를. 자,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가 50억 든다. 견적이. 그 저런 거 사온단 말이에요. 위해방조치 해야만 허가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미개발지는 전부 다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래서 자,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면서 미개발지를 볼 때는 반드시 이거 두 가지 확인해야 돼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걸 보고 땅을 투자할 건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땅을 사면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알짜배기 정말 좋은 땅은 언제 놓느냐? IMF 때 한번 놓았어요. 자, IMF 때 기업하는 사람들이 알짜배기 좋은 땅 가지고 있다가 힘들어지니까 던지죠. 그때 중개업 한 사람 중에 큰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던지고 쪽쪽 지가 다 사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대판단 말이에요. 비싼 가격에. 헐값에 던지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생길 것 같아요, 날 보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같으면 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거래 규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깡통이 돼버려요. 그럼 던질 수밖에 없죠.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좋은 집들이. 예. 그게 한 2년쯤, 1, 2년 안에 쏟아질 것 같아요. 빨리 자격증 따세요. 그래서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주택 같은 거는 좋은 게 뭐가 좋냐? 주택은. 자, 여러분이 아파트는 바로바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 보고, 단독주택 같은 거 있죠. 매물 노는 거, 좋은 위치에 있는 거. 그런 걸 많이 사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유리해집니다. 예. 그래서 좀 있으면은 그런 주택에서 좋은 물건이 매물이 엄청 나올 거예요. 어제 아래 신문에 있죠. 혼자서 600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도주해버렸죠. 몽땅 다 깡통입니다. 네, 600채 가지고 있었어요. 임대사업자인데. 결국 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도주해버린 거예요. 왜? 전부 다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다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걸 던지면 이제 쏟아집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는 대출 규제 못 해버리죠. 막 떨어져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격증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몇 개 사두죠.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대파는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요 두 가지는 공사 중에 필요한 겁니다. 환경오염 방지.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환경이 오염이 생길 수 있죠. 그 방지한 계획서. 그 공사 끝나면 조경 같은 거 해야 되죠. 그 계획서를 내라 했듯이. 자,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첨부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죠. 3, 4쯤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심의구분이가 되어 있죠. 버리시고. 자, 3번에 심의성향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처분기간 봅시다.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줄칩니다. 15일 갈로 뒤넘으시고 이내에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며칠 내야 한다? 15일. 허가청 교부 불허가 처분 사유 품지 봅시다. 허가권자는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줄칩니다.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자, 서면 또는 국토유용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구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개발행 허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개발행 허가가 여기에 있는 허가 기준 5가지죠. 요걸 말해요. 자, 그래서 첫째, 토지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자,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자, 줄칩니다. 토지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의 용도지역별 규모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하는데, 다만 다음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박스 안에 1, 2, 3 있죠. 자, 그 갈로 묶어 보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한번 보시고. 허가 기준 중에서 일반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입니다. 이 형질 변경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만이 허가를 해준다 이 뜻인데, 왜 하필 형질 변경이냐? 자, 형질 변경이 저 6가지 행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발이에요. 자, 공작물 설치하려면 그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하면 땅 파야 되죠. 이거 수반됩니다. 토석 체제도 이거 수반되죠.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수반될 수가 있어요. 자, 물건 적치 하려면은 땅을 고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개발 행위가 형질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개발 행위를 자,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형질 면적 기준을 두고 있던데, 자, 끝에 보면 미만이라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서 이 기준 미만일 때 뭐 한다? 허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무한대 개발 안 돼요. 자, 중개업을 하는데, 자, 주거지역이에요. 기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1만이죠. 1만 제곱미터 미만 9,999제곱미터, 딱 3,000평입니다. 자, 주거지역에서 내가 3,000평은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3,000평이 넘어가죠.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 이상으로 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 기준 옆에다가 요 말을 썼어요. 요거 노란 거. 자,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1만 미만이죠. 그거까지만 딱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보전녹지는 5,000여도 미만이라고 해놨죠. 그거까지. 자, 공업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얼마까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개인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개발하려면 심의 거쳐 허가 받든지 사업 형식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난주 중개업을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큰 개발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느 용도지역에 그 기준 면적 이상으로 한다. 심의 거쳐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업자가 돼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심의 통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놨죠. 딱 특별한 사유 아니면 심의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해야 된다? 사업의 형식으로 개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기준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도 물어보고 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 프린트 잠시 보시면은 자, 암기 프린트에 제일 첫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개발 행위 규모라고 해놨죠. 네.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에 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라고 해놨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나 상업이나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기준 면적 얼마? 1만 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은 3만 미만. 농림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꼭 외워야 됩니다. 중개업을 할 때 꼭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다시 교재를 가서 자, 거기에 173쪽에 밑에 박스 안에 두 번째 형질 변경 면적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문제 풀이 때나 보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자, 양갈로 2번, 3번, 4번, 5번 있죠. 거기 허가 기준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그건 갈로 묶어 보시되 한번 읽고 가면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해 준다는 뜻이고,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한다는 뜻이고, 4번에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 경사도, 수목의 상태, 자, 호소, 배수,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섭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5번 해당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되고. 자, 그래서 허가 기준은 5가지인데 2번부터 4번까지는 한번 읽어보면 되죠? 별 내용 없어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암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개발행위 허가 세부 기준에 들어가 있죠. 3, 4에 가서 보면 되고, 도시공객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라고 들어가 있죠. 5, 6월달에 보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조건부 허가 이행보증금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것도 3, 4에. 전부 다 지금 당장 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178쪽에 보시면 준공검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준공검사 대상 봅시다. 다음의 개발행위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면 국토교통부 행위 정한 바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건축물 건축 행위에 의해서 건축법에 따른 자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준공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건축물 건축에 따른 사용승인 받았을 때는 사용승인이 준공검사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는 생략해라 이 뜻이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개발행위는 4가지죠. 갈로 묶고 봅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속 채취.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 옆에다가 쓰세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게 2가지 있어요. 첫째, 토지 분할. 준공검사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습니다. 물건 적치. 자, 이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모든 개발행위가 다 준공검사 받는 건 아니에요. 토지 분할이나 물건 적치 같은 것은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죠. 토지 분할은 등기부 나누는 거죠. 준공검사 받을 것 없다. 물건 적치는 물건 사두면 끝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준공검사 의제라고 되어 있죠. 자, 버리시고. 자, 개발행위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6월 달에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딱 했어요. 이제 3, 4부터 이게 살이 붙습니다. 하나씩. 자, 개발행위 6가지죠. 자, 우리가 이걸 할 때 허가 받는데 도시공객 사업일 때는 허가 없이 하죠. 이 허가 받으려면은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데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죠. 기반 설치, 용지 확보 방지, 항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가 들어가면은
자, 허가권자는 허가 기준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을 했죠. 이 기준 미만일 때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범위로서 허가해 줍니다. 이상이 되면은 심의거쳐가 받든지 사업을 해야 되고. 자, 여기에 적합하면은 15일 내, 자, 여부 확인해서 부적합하면 허가, 적합하면 허가죠. 서면 국토교통정보체계를 통해서 하는데, 자, 허가를 했을 때는 착공해서 공사 끝나면 중공검사 받는데 중공검사 대상이 아닌 것이 있죠. 예, 2가지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자, 거기에 179쪽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6절에 관련 인허가 등 의제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시험에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옆 페이지 가시면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8절에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가는데 여기에는 매년 꼭 노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어디가 매년 꼭 노느냐? 184쪽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는 매년 꼭 놉니다. 자, 182쪽에 책을 펴 두시고,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의 의의 봅시다. 자, 개발행위 허가제 확대 도입과 함께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와 연계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해 주는 이른바 기반시설 연동제를 도입하였는 바,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 즉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같은데, 자, 여기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함으로써 개발 압력을 완화하여 자,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한편 신규 개발 지역에서 개발이 집중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개발 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하거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그동안 기반시설 없이 우죽순척으로 자, 이루어졌던 아파트 신도시 주변의 자, 기생개발 등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자, 그럼 이 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제도에 대해서 자, 배우는데, 자, 어느 지역의 개발 행위, 자, 개발 행위가 증가합니다. 뭐 건축물 건축, 공약물 설치 등 이런 개발 행위가 늘게 되면은 이러한 개발 행위로 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시설물이 늘어나겠죠. 시설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새로운 시설물에는 결국은 인구 또는 각종 산업이 유입되기 시작하겠죠. 유입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인구 산업이 유입이 늘게 되면은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자, 이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어떻습니까? 예상이 됩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애들 학교 등등등 이런 시설이에요. 자, 이 부족이 예상이 될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 뜻이. 크게 2가지 제도. 첫째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이미 구도심 같은 데는 개발이 다 끝났죠. 그럼 신도심은? 신도시는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 이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개발이 다 끝나요. 이미 구도심 같은데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에 계속 개발시키면은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이 되죠. 그럴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 뜻이요. 자,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반대지역이에요. 자, 여기에는 자 반대지역이니까 이제 개발이 어떻습니까? 시작이 되든지 집중이 되는 곳이죠. 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는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많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곳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주로 보는 것은 밑에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거. 개발밀도관리구역 같은 건 울산광역시에서는 보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럼 책에 보시면 먼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뭐 명절도 되고 해서 1시간만 더 합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더 해서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을 끝내야 집에 갑니다. 원래는 도시개발법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명절도 되겠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